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이른바 마약 음료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요. 마약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충남 약사회 지은실 교육담당 부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가 학원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이 마약 음료 사건을 접하고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번 사건 특히 이 불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마약 문제가 유학생이나 소수의 클럽 등 좁은 범위의 특정인들 사이에서 유통되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변의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대중화되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아주 악질적이고 더구나 자발적으로 마약 투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그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가진 제3자에게 속아서 투약을 당했다는 점이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클럽 같은 곳에 가지 않고도 길거리에서 마약에 당할 수 있을 만큼 국민 개개인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고 조심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는 부분에서 이 사건이 시사하는 점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만큼 우리 일상에 마약 관련 범죄들이 깊숙이 들어왔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저희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남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약은 사실 그 중독성으로 인해서 일정 비율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요. 그 이유로 인구 10만 명당 20명을 기준으로 삼고 이 10만 명당 20명의 기준을 넘지 않을 때 이제 통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인구로 가정을 했을 때 마약류 범죄자가 1만 명이 기준이고 우리나라가 2016년도 1만 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죠. 2022년 작년 마약류 사범이 전국적으로 1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돼서 이 마약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우리 대전 충남 지역의 경우도 꾸준히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300명과 40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2022년에는 400명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대전 충남권으로 확대를 하면 전국 마약사범 대비해서 8.5%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는 대구 경북권 7.3%와 광주 전라권 5.7%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마약 사범도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다고 그런 소식이 좀 있었는데 10대들이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실태가 어떤가요? 사실 정말 심각한 부분이 이 10대 마약 청소년 문제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마약 사범의 비율이 40대가 가장 많았어요. 대체로 마약의 1회 투약량 비용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일 때 경제력이 있는 40대가 주로 마약의 소비층이 된 것이죠. 근데 최근 5년간은 청소년의 마약사범 비율이 5배로 증가했고 작년 10대 마약사범은 거의 500명에 달했습니다. 10대에서 20대가 현재 마약사범의 3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필로폰의 1회 투약 비용이 2만 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정말 치킨 한 마리, 피자 한 판의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가격 접근성이 높아졌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공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공급이 많기 때문에 공급되는 연령층이 다양해지고 유혹에 약한 10대층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인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의 마약 복용자는 1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고 또 가격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10대가 또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청소년기에 마약에 중독이 된다면 특히나 더 자신이 잃게 되는 부분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인생에서. 그런데 이 좀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문제는 청소년기는 뇌가 미성숙한 단계로 이 시기에 마약과 같이 강력한 중추신경 자극 물질을 접하게 되면 25세 이상 뇌 성숙이 완료된 성인에 비해 더욱 강력한 자극으로 남게 되고 네. 중독 경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마약으로 인한 뇌 손상도 성인에 비해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마약에 대한 재범률이 사실 통계는 불가능하지만 10대 마약이 심각한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 마약으로 체포된 10대가 또다시 마약으로 다시 체포되는 비율이 40% 정도 되고 네. 이는 성인이 25% 정도 되는 것을 봤을 때 월등히 높고요. 또 마약으로 체포된 10대의 70% 정도가 다른 범죄로 다시 체포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네. 마약을 일찍 접한 10대는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네. 마약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린 청소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어린 이제 10대 뭐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했을 때 재범률이 더 높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정말 이 특히나 이 마약은 한번 빠졌을 때 그 고리를 끊어내기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런 좀 말이 있잖아요. 어떤가요? 사실은 고리를 끊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아주 어렵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우리가 그 이유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뭐 맛있는 식사나 성관계처럼 쾌락을 느끼는 행동을 하게 되면 즐거움을 주는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네. 마약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13배에서 최대 100배까지 증가시키고 우리가 거의 평생 분비될 도파민이 그 한 번의 투약으로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네.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극도의 쾌락 감정을 느끼게 되죠. 문제는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강력한 자극에 노출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기쁨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음식, 가족, 인생의 목표도 다 의미가 없어지고 일상은 지옥이 되고 삶의 목적이 오로지 마약에 집중되게 되죠. 이런 강력한 쾌락의 기억은 마치 뇌에 흉터를 남기는 것처럼 자극을 줘서 결코 잊혀지지 않고 네. 문제는 이 쾌락 자극이 동일한 용량에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약을 점점 더 자주, 더 많이 투약하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신경 전달 기능이 없어져서 다양한 뇌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약을 이 접해본 사람들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 끊기가 어렵다고는 했지만 또 스스로 이겨내서 극복한 뭐 그런 사례도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충남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도소로도 마약 관련 강의를 나갑니다. 네. 아주 이제 슬픈 부분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마약 복용자로 수감이 되었던 분들이 나중에는 마약 판매자로 수감이 되어 있어요. 마약을 복용하다 보면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마약을 팔면서 돈을 벌게 되죠. 그리고 마약을 복용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가치 판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생활조차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력한 쾌락 자극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의 무감각이라는 이 마약의 약물학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네. 학술적으로는 마약을 스스로 극복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반드시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하고 네.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일상생활의 기쁨을 찾아가는 네. 회복하는 전문적인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스스로 좀 이겨내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한 사례가 있나요? 간간히 보고가 될 만큼 굉장히 드물고요. 이제 요새는 인천 참사랑병원처럼 마약류 복용자를 전문으로 대상하는 병원들이 네. 그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학교 현장이나 뭐 지역사회 등에서도 이런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약은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36%가 10대에서 20대인데 이 연령층에서 마약을 접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예방 교육이 필요한데요. 네. 저희 약사회와 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는 이 예방 교육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회에는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산하에 약물안전교육 강사단이 있고요. 네. 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도 이런 강사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산하에서는 약물안전 교육을 하고 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는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는데요. 네. 약물안전 교육은 약물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고, 약물 오남용 교육은 어떻게 잘못된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교육입니다. 네. 이 충남약사회에서 약물안전 교육을 2017년 처음 시작해서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278회를 시행했고, 네. 2021년에는 412회 정도로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108회밖에 시행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한테 고3 대상으로 하는 클럽 약물 교육이나 음주 흡연 교육, 마약류 예방 교육, 보건교사 대상 교육이 있지만 네. 그동안은 약물 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하다 보니 전체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약사 전문가가 진행한 경우는 5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충남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이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약물 오남용 교육 강화에 나섰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약사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들도 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계획이나 어떤 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까요? 교육 사업이? 네, 있습니다. 최근에 검거된 10대 마약사범들의 경우는 네. 그 인터뷰 결과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라거나 마약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혹은 교육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에 대한 교육만 받아서 마약에 대한 위험은 몰랐다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네. 학교 현장에서도 마약류 예방 교육이 혹시나 또 괜한 호기심을 자극할까봐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 하지만 호기심이나 주변에 권유가 있더라도 마약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마약의 가격도 떨어지고 접근성도 아주 높아져서 학생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마약류 예방 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이 미국처럼 심각한 마약 소비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법무부 산하 천안 꿈키움 센터랑 연계해서 네.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어요. 네. 아무래도 실제 범죄와 연결점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만큼 교육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교육이 모두 약사회의 지원 자금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약사회 교육은 모두 약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약국을 운영을 하면서 교육을 나가려면 근무 약사님이 또 계셔야 되고 이 근무 약사님의 비용도 크고 그래서 네. 사실은 본업의 손해를 감수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약사님들께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마약대치운동본부 자체도 약사 회원님들의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발족된 단체고 충남 마약대치운동본부도 충남 약사회 회원들의 기금과 중앙 예산을 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자체 예산인데요. 저희가 지자체로부터 예산의 도움을 받다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시기에서는 네. 또 이런 교육 예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고 경기도 마약대치운동본부가 지자체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점을 비교하자면 네. 참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어렵고 아쉬운 상황도 있지만 또 그 와중에 지금 약사회에서 지역사회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서 뭐 교육뿐만 아니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더 소개해주고 싶으신 활동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역 축제와 연계된 캠페인 활동이 있는데요. 네. 작년의 경우는 천안 흥타령 축제와 금산 인삼 축제, 그리고 계룡군 문화 엑스포 등에서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마약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가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는 마약류를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든 마약류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연계된 광범위한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그리고 농업지역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이 많은 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물질 남용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마약 중독자들의 가족들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마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또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마약 사범의 70% 이상이 향정신성 남용 사범입니다.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마약류로 들어가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중독성 약물을 말하는 것으로 바꿔 말하자면 마약 사범의 70% 이상이 불법 약물이 아니라 처방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정상적인 약물로 중독 상태에 이른다는 뜻이죠. 네. 따라서 중독성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때 처방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고 약물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지를 스스로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받으실 때 반드시 약사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또 가족 중 누군가가 중독성 약물인 수면제나 안정제 등을 복용 중이라면 네. 다른 가족분들이 면밀히 살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사실 마약을 처음 접할 때 이것이 마약이라고 알고 접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살 빠지는 약, 머리가 맑아지는 약, 공부 잘하는 약, 피로회복제, 기운 나는 약 등으로 포장되어서 접근하죠. 그리고 중독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용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아는 사이라고 해서 이런 중독의 유혹이 있다면 호기심이든 단 한 번이라도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뚜껑이 개봉이 되어 있거나 포장이 손상된 음료 등을 절대 서로에게 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남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범죄의 위험성 때문에 타국에서는 개봉된 음료를 권하는 것 자체가 실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주거나 아는 사람이 주거나 뚜껑이 개봉되어 있고 포장이 손상된 음료를 서로 권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약사회와 마약퇴치운동본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불법 약품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방전을 통해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의약품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실생활에서 저희가 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저희가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